자, 우리 리뷰 테스트 3회차 1번 문제는 이제 작년에 리뷰 테스트에서 제공했던 문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약간 더 어렵게 만든 건데 조금 다르게 질문을 했어요. 자, 문제를 보니까 정지 마찰 계수가 0.5라고 그랬고요. 그쵸? 질문은 뭐 좀 짧고 간단해 보이긴 하는데, 물체가 수평연상에서 움직이기 위해서, 즉 우리가 보기에 오른쪽으로 미끄러지기 위해서 그때 필요한 힘 F의 최소값이 얼마냐. 중력 가속도 G라고 해서 그걸 요 물체의 중력 mg 요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세타는 90도를 넘어가진 않는다 라고 드렸고요. 자, 그럼 일단 좀 써볼까요? 그러면 이제 문맥상 미끄러질 수 있는 어떤 한계치를 물어봤기 때문에 문맥상 최대 정지 마찰력일 거고요. 자, 그럼 힘 표시 조금 더 해볼까요? 중력이 있고, 그리고 면을 눌렀을 거기 때문에 수직 항력이 있겠죠. F 표시되어져 있고, F도 이 수평 방향과 연직 방향으로 분해해서 좀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수평 방향 F 코사인 세타, 수직 방향 F 사인 세타, 이렇게 되죠. 그럼 연직 방향으로는 의심이 없이 알짜임이 0이기 때문에 Y 방향에 대해 가지고는 특히 이제 n과 f 사인 세타의 합이 mg랑 같은 거죠. 즉 n의 크기가 mg 마이너스 f 사인 세타입니다. 자, 그리고 x 방향에 대해서 나 지금 뭘 할 거냐면 이 f를 이용을 해서, 즉 f의 코사인 값, f 코사인 세타가 미끄러뜨리는 힘이 되고, 요 아이가 최대 정지 마찰력 이상이 되면 그럼 미끄러지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럼 이 최대 정지 마찰력 표현을 해보면 마찰계수, 일단 당장은 뮤라고 쓸게요. 뮤. 그리고 수직항력은 위에 표현되어 있죠. mg 마이너스 f 사인 세타, 이렇게 돼요. 그럼 난 이제 f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으니까 f 코사인과 최대 정지 마찰력이 같다라고 두고 뭔가를 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F가 이런 식이 됩니다. 뮤 mg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뮤 아이고, 완전 잘못 썼네. 죄송합니다. F가 여기에도 있기 때문에 넘어가야죠. 이렇게 한번 헷갈릴까봐 다시 한번 넘겨서 표현을 하면 F 묶어버리게 되면 코사인 세타 더하기 뮤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요게 뮤 mg. 그러면 F가 코사인 세타 더하기 뮤 사인 세타 분의 뮤 mg. 현재 정지 마찰 계수는 0.5라고 드렸고, 그럼 요거는 변하는 값 아니고 변할 수 있는 값이 뭐냐면 분모에 있는 세타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겠네. 만약에 이제 세타가 작아, 그러면 수직 항력은, 세타가 작아지면 이런 특징이에요. 수직 항력은 커지죠. 그쵸? 그리고 같은 F를 줬어도 F 코사인 세타
값은 또 커지죠. f 지금 변하는 값이긴 한데 어쨌든 세타에 대해서 이런 특징이 있거든요. 그럼 수직 항력이 커진다라는 거는 그럼 최대 정지 마찰력이 커진다라는 뜻을 가지게 돼요. 그럼 미끄러뜨리려는 힘도 커지고 최대 정지 마찰력도 커지게 돼요. 그렇죠? 반대로 세타가 90도에 가까워지게 되면은 미끄러뜨리려는 힘 작아지는데 대신에 또 최대 정지 마찰력 역시 작아지게 돼요. 그럼 어떤 특정 세타에 대해 가지고 요 미끄러지게 하려는 이 F가 요구되는 값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F라는 게 요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최소가 되려면 μmg 이거는 지금 완전 상수니까 분모에 있는 코사인 세타 더하기 뮤 사인 세타, 즉 세타에 대해서 변하게 되는 이 값이 최대가 되면 돼요. 그러면 코사인 더하기 뮤 사인이 어떤 그래프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마 세타 구간에서 그러니까 0에서 90도 사이의 구간에서 어떤 곡선 형태가 될 거고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뭐 그래프 잘 그리시는 분들은 그릴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뭡니까? 미분한 값이 0인 지점에서 그쵸? 즉 기울기가 0인 지점에서 요 사인 더하기 코사인 더하기 뮤 사인 값이 최대값을 갖게 된다. 라는 얘기죠. 자, 따라서 얘를 세타에 대한 함수로 두고 요 아이를 미분을 때려서 0이 되는 어떤 세타를 구해볼게요. 그러면 코사인 미분할 거니까 마이너스 사인 세타 될 거고요. 세타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사인 미분하니까 코사인 될 거고요. 이게 0이 된다. 그러면 요거 이 양변을 코사인으로 나누면 코사인분의 사인 탄젠트 세타가 나오죠. 즉 탄젠트 세타가 뮤 값이 됩니다.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세타일 때가 그쵸? 요걸 만족하는 세타일 때가 F가 최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뮤는 0.5, 즉 2분의 1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직각삼각형에서 탄젠트가 2분의 1이야. 2, 1. 그럼 빗변은 루트 5 이래버리면 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인 세타는 루트 5분의 1이 나오고요. 코사인 세타는 루트 5분의 2가 나오죠. 자, 여기서 좀 약간 빡센 문제 풀 때 활용할 만한 거 두 가지가 등장을 하는데요. 첫 번째, 어떤 물리량에 대해서 최대를 구해라 내지는 최소를 구해라. 이건 이제 기본 강의 등에서도 뭐 중간에 한 번 이상은 얘기를 할 겁니다. 그때 산술기하 평균, 그 평균 정리를 이용을 해서 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보통은 일반적인 방법이 가장 뭐 무식하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이게 뭔가 변하는 값으로 함수로 표현이 된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미분하라는 얘기예요. 그 미분에서 그 값이 0이 되는 그 지점을 구해줘 라는 의미가 돼요. 그게 이제 위로 볼록할 수도 있고 표현되는 함수에 따라 아래로 볼록할 수도 있는데 위로 볼록했으면 최대값을 물어볼 거고 아래로 볼록했으면 최소값을 물어보겠죠. 그래서 최대 최소를 구해야 되는데 야 이게 막 변하는 게 막 들어가 있어. 어떤 수식에. 그럼 미분하면 돼요.
그 그래프 개형이 뭐가 나오는지는 구체적으로 막 잘 안 보이면 따질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인, 코사인, 탄젠트 등을 문제를 풀 때 써먹어야 돼요. 근데 내가 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 어느 하나의 값이 얼마다라고 나왔어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특수 그 비가 아니야. 특수각기 아니야. 그러면 좀 전에 했던 것처럼 그냥 직각삼각형을 그려버리면 돼요. 그래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 그 하나, 수치적으로 나와 있는 그 하나, 뭐 기호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럼 그거에 맞춰가지고 요 두 개 자리를 결정할 수가 있죠. 그럼 뭐 예를 들어 코사인을 내가 구했다. 문제 푸는 과정에서. 그럼 사인도 표현할 수 있고 탄젠트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소개를 드리고 있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이 문제가. 자, 다시 이제 원래대로 돌아와가지고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야죠. 그럼 코사인 세타는 루트 5분의 2가 되고요. 뮤는 2분의 1이고요. 그럼 사인 세타는 루트 5분의 1이죠. 요것분의 그러면 2분의 1 mg. mg는 뒤로 좀 뺄까요? 그냥. 어차피 숫자만 계산하면 끝나니까. 그럼 분모 같은 경우가 2 루트 5로 묶이네요. 그쵸? 그러면 5가 되네요. 자, 그러면 2 루트 5 분의 5의 2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분모 분자 2 곱해버리면 요거는 일단 지워질 거고, 그쵸? 그러면 5분의 루트 5, 즉 루트 5분의 1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1번을 골라주실 수가 있죠.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제 요거를 해설을 듣고 계시면은 이 두 가지,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두 가지, 야 뭐 문제를 푸는데 최대 또는 최소를 물어봤어. 근데 내가 표현을 해보니까 그게 거기에 변하는 값들이 있어. 그래서 함수 꼴이야. 그럼 그냥 무조건 미분 때린다. 그리고 또 계산하는 과정에서 사인 또는 코사인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의 값, 뭐 삼각함수 중에 하나의 값을 내가 봤어. 또는 문제에서 주어졌어. 그러면 직각삼각형 그려서 나머지 값 우리가 유도해가지고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 이 두 가지를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이건 이제 가볍게 탄성력 그냥 보는 건데요. 문제를 보니까 일단 용수철을 5cm 잡아당겼을 때 그때 용수철이 물체를 당기는 힘의 크기가 2N이었다. 그럼 이게 그냥 탄성력의 크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용수철 상수 구할 수 있을 거고요. 자, 잡아당긴 힘을 서서히 좀 증가를 시켜서, 서서 힘은 뭐야? 이거는 수정해서 배포하겠습니다. 자, 용수철의 늘어난 길이가 6cm가 되는 순간에 미끄러지기 시작을 한다. 그럼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거는 최대 정지 마찰력을 찾을 수가 있겠죠. 자,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자. 기억번 용수철 상수. 그럼 초기 조건 딱 얘기하는 거죠. 자, 5cm 늘어났을 때 탄성력 크기 대놓고 2N이야 라고 났으니까 용수철 상수 곱하기 단위일치 시켜야 되니까 0.05m가 되겠죠. 따라서 K는 5분의 200이 되니까 40N/m다. 그래서 깔끔하게 골라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니은번 물체와 수평면 사이의 정지 마찰계수.
요거 최대 정지 마찰력 구해줘 라는 거죠. 그러면 현재 정지 마찰력에서 구해야 되고 의심이 여지없이 연직 방향으로는 특이사항은 없으니까 수직항력 중력과 똑같은 10N 돼야 되겠죠. 자, 근데 이게 언제? 용철 상수 곱하기 6cm 0.06m. 그쵸? 요 순간에 미끄러지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따라서 요것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0.24가 되네요. 0.6은 뭐 택도 없네요. 자, 마무리 디귿번. 물체에 작용하는 마찰력이 미끄러지는 거 오른쪽이니까 1N일 때 그러면은 1N이라는 거는 2N보다도 작으니까 안 미끄러지고 있을 때예요. 그쵸? 그냥 정지 마찰력이고 그 얘기는 탄성력도 1N이죠. 용철에 걸린 탄성력으로 물체를 또 당길 거니까 안 미끄러지고 있는 상황. 자, 따라서 탄성력의 크기 1N이라는 거고 용철 상수는 49 했고요. 그럼 x 나오겠죠. 따라서 x는 40분의 1. 따라서 요거는 0.25. 0.25? 0.025인가? 왜 헷갈릴까? 4분의 1 곱하기 10분의 1이니까 0.25 곱하기 10분의 1이니까 0.025. 그래야 2.5cm가 깔끔하게 떨어지죠. 그래서 2번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3번 문제. 도르래하고 실 이용해가지고 이 상자 자체를 F로 일정하게 당기고 있는 상황이고 가속도가 연직 윗방향으로 10m/s 제곱이 나왔죠. 그리고 내부에는 2kg, 3kg 물체 AB가 이렇게 얹혀져 있고요. 자, 질문은 상자 바닥으로부터 B가 받는 수직항력의 크기는? 그래서 우리 학습한 대로 두 가지로 해보려고요. 즉, 첫 번째, 시험에서 좀 많이 하게 되는 거, 외부에서 보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두 번째, 내부에서 관찰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특징이 뭐냐? 외부에서 관찰하게 되면 나는 관성력을 모르죠. 근데 내부에서 관찰하게 되면 나 관성력 알지요. 근데 외부에서 관찰을 하게 되면 이 물체들이 상자와 함께 가속도 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R자임은 MA를 써야 되고요. 그 다음 내부에서 관찰을 하게 되면 그 내 눈앞에 얘네들이 멈춰 있거든요. 그래서 R자임이 0인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겠죠. 즉 외부에서 보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A, B 사이에 주거니 받거니 하는 힘도 있는데 나 거기까지 관심 없어. 그냥 A, B 함께 운동하니까 한 방에 볼래요. 5kg이에요. 그럼 중력이 있으니까 중력부터 표시할 거고, 그쵸? 그리고 상자 바닥이 B를 미는 힘, 수직항력이니까 N이라고 표기를 할게요. 그럼 이게 R자임이 일단 5kg 곱하기 10m/s 제곱이 돼야 되고 방향은 윗방향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면 N 얼마입니까? 100N이죠 뭐. 이렇게 풀 수 있고요. 두 번째, 나 내부에서 보고 있다? 그럼 관성력도 표시해야 되죠. 역시 한 방에 볼래요. 그러면 중력 먼저 표시하고 수직항력이 있을 거고, 그쵸? 그럼 시스템의 가속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관성력이 있겠죠. 얼마? 50이죠. 5kg 곱하기 10이니까 그러면 요게 얼마가 돼야 합이 0이 되죠? 당연히 100N이 돼야 되죠. 그래서 어떤 방법을 택해도 이렇게 수직 항력의 크기 구할 수 있고, 뭐 문제 조금 변형한다면 A가 B를 누르는 힘은 얼마야? 내지는 B가 A를 미는 힘은 얼마야? 이런 식으로 질문을 또 꾸밀 수도 있을 거고요. 방법적으로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관성력, 관성법칙 파트 복습용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번 문제 넘어가시면은 문제 뭐 이렇게 실과 도르래 이용해 가지고 그러면 뭐 얘는 거의 뭐 기본, 어이구야 도르래 나왔어? 그러면 일단 무조건 한 방에 할 거야 습관. 자, 근데 가속도가 0.4m/s 제곱이라고 했거든요. 그 만약에 B가 요 우리가 보기 책상으로 보이네요. 책상에 대해서 마찰이 없었으면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내려는 힘이 C의 중력 20, 또 이렇게 보내려는 힘이 A의 중력 10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마찰이 없었으면은 그러면 R자음이 20-10이고 총질량 5kg 곱하기 가속도거든요. 그쵸? 그러면은 여기 지금 10 나오기 때문에 가속도가 2가 나와요. 이건 안 되죠. 가속도가 0.4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따라서 현재 B가 오른쪽으로 미끄러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마찰력이 존재를 해야 되고요. 얘 운동 마찰력일 거고 요거까지 포함해 가지고 뭔가를 따져야 되겠죠. 그래야 가속도가 이게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역시 운동 방정식으로 그냥 할 건데 마찰력 포함해서 하면 된다. 근데 도르래 있으니까 한 세트로 할 거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시계 방향 힘 20, 반시계 방향 힘 A의 중력 10, 그리고 또 얘도 전체적으로 이 방향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운동 마찰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요게 얼마? 4kg 곱하기 4kg 아니죠. 5kg 곱하기 0.4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B가 받는 마찰력 크기가 요거 10이니까 8N 맞나? 그쵸. 마찰력 크기는 8N이 나오죠. 근데 이제 질문은 A분의 B 장력의 크기 구해 였기 때문에 사실은 요거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얘는 A와 B에 대해서 운동 방정식 구하면 끝나요. 근데 요건 이제 습관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일단은 풀어드렸고 해설지도 드린 거고요. 그럼 A 같은 경우에는 가속도가 연직 위로 나와야 되거든요. 따라서 장력, A를 당기는 장력의 크기가 중력보다 큽니다. 그러면 A의 질량 곱하기 가속도 이렇게 되겠죠. 자, 따라서 장력 여기는 10.4N 되고요. 그 다음에 C 선택하면 되겠죠. 굳이 B 선택할 필요 없이. 왜? 동일한 실루에 모두 미친 장력의 크기 똑같으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C 같은 경우는 가속도 아래로 나와야 되고요. 따라서 중력이 더 큽니다. 20-TB. 그럼 C의 질량 곱하기 가속도. 따라서 B줄에 걸리는 장력의 크기는 20에서 0.8을 빼야 되니까 19.2인가요? 19.2N 이렇게 나오죠. 이해되실까요? 그럼 이제
B분의 A 해라 라고 했으니까 19.2분의 10.4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192분의 104니까 29, 18, 26, 12, 250 또 나눠지네. 248, 28에 16 계산 되게 못하죠. 224, 16, 12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럼 24, 13 이제 더 역분 안 되나?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아 근데 답이 이렇게 돼 있구나. 그럼 제가 질문을 잘못 읽었구나. A분의 B네요. 그러면 13분의 24 해서 5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5번 문제. 자, 요거 이제 뭐 작용 반작용 요런 거 이제 살짝 연습용으로 이제 드린 건데, 일단 요 이제 0점을 맞췄다라는 얘기는 요 용기의 무게를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용기만 올려두고 0점 맞추고 A, B 넣었을 때 그럼 A, B 이거 정지 상태에 계속 둘 다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서로 이제 밀고 막 이런 것 같긴 한데 그냥 A하고 B를 묶어서 하나의 물체처럼 보게 되면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A하고 B의 중력의 합이 있겠죠. 그쵸? 그리고 이 용기 바닥이 A하고 B를 미는 힘이 있겠죠. 그럼 이 두 개가 합이 0이 돼야 되는 상황이 될 거고요. 사실 저울로 측정된 값이 2N이란 얘기는 요 크기를 측정을 해버린 거죠. 요걸로 누를 거니까. 내지는 수직항력의 반작용으로 누를 거니까. 그러니까 수직항력의 반작용이 AB가 그러니까 지금 하나의 물체처럼 했으니까 AB 한 덩어리 요 물체가 용기 내지는 저울을 누르는 힘. 근데 수직항력의 크기가 중력과 같기 때문에 따라 중력의 크기로 누르고 있겠죠. 근데 질량은 똑같다라고 제가 조건을 드렸기 때문에 요 각각의 중력의 크기는 1N이 되겠죠. 그럼 중력 가속도 10이다 라고 했으니까 하나의 질량이 0.1kg이다. 깔끔하게 고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용기 바닥이 A에 작용하는 수직항력의 크기는 그럼 니은 디귿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그냥 A에 작용하는 힘은 파란색으로 표시를 하고요. B에 작용하는 힘은 제가 약간 빨간 느낌으로 표시를 할게요. 그러면 A 중력이 있죠. 지구가 A를 당기는 힘. 요거 1N이고요. 그리고 용기 바닥이 A를 미는 힘. 수직항력 느낌 살려서 N이라고 쓸게요. 근데 지금 자석이란 말이에요. B가 공중부양하고 있다는 얘기는 B가 A를 누르고 있어야 될 겁니다. 요 크기는 그냥 F라고 할게요. 자, F라고 쓴 건 뭐라고요? B가 A를 미는 힘. 그쵸? 자, 그러면 B쪽의 힘은 약간 빨간색으로. B의 중력 1N이 있죠. 그쵸? 그리고 B는 또 A로부터 밀리겠죠. 그거 작용-반작용 관계에 있는 B가 A를 미는 힘과 크게 똑같아야 되니까 기호는 F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러면 B도 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A가 B를 미는 힘은 1N입니다. 이거 1N이구나. 따라서 B가 A를 미는 힘도 1N. 다시 한번 검토. 그럼 용기 바닥이 A를 미는 힘은 2N. 이렇게 나오겠죠. 자, 니은번 용기 바닥이 A에 작용한 수직항력의 크기는 2N.
A와 B 사이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는 1뉴턴, 2배나 크죠. 자, 그 다음 디귿. B에 작용하는 자기력과 B에 작용하는 중력은 합이 0이 되는 평형관계에 있는 거죠. 즉 작용 반작용 관계는 항상 언제 주어 목적어가 뒤집혀 있으면 늘 작용 반작용. 그럼 B에 작용하는 자기력은 A가 주어고 B가 목적어일 거고, B에 작용하는 중력은 지구가 주어고 B가 목적어일 거고, 그럼 목적어 주어 바뀌어 있는 관계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작용 반작용 관계 아니죠. 디귿도 틀렸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수고하셨습니다.